여긴 회원제 리조트입니다. 나가주세요. 손녀의 과학고 입학을 축하하려던 한 할머니가 고급 리조트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했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를 돕지 않았죠.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30분 뒤 그 리조트 전체가 멈춰 섰습니다. 직원들은 울고 지배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외쳤죠. 그 할머니 대체 누구십니까? 이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녁 6시, 겨울 해가 산 너머로 기울어가는 시각이었어요. 하람 온천 리조트 정문 앞에 낡은 회색 점퍼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경화, 올해 78이에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천가방 하나가 달랑 들려 있었고 발에 신은 운동화는 군데군데 때가 묻어 있었어요. 리조트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에서는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직원들은 공손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경화는 로비 한가운데 멈춰 섰어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30년 전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곳이에요.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알리겠다는 꿈으로 지은 곳이었죠. 할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8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었어요. 이름표에는 스파 매니저 김소희라고 적혀 있었죠. 경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예약하러 왔어요. 노천탕 파티룸이요. 소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경화의 차림새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낡은 점퍼, 때 묻은 운동화, 손때 묻은 천가방.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죄송하지만 노천탕 파티룸은 프리미엄 회원 전용입니다. 일반 예약은 받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프리미엄 회원 가입하면 되겠네요. 경화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소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원 가입비가 3천만 원이고요. 파티룸 대관료는 하루에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별도로 500만 원 필요해요.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이쪽으로 모였어요. 경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정도면 괜찮네요. 예약하고 싶은데요. 소희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냉소적인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농담하시는 거 아니시죠? 지금 4,3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진심이에요. 손녀 과학고 합격 축하 파티를 하려고요. 가족들이랑 조용히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요. 소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과학고 합격이요? 그건 축하드리지만 할머니. 여기는 정말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보증금은 현금이나 카드로 즉시 결제하셔야 하고요. 그 말에 옆에 서 있던 다른 직원도 끼어들었어요. 저기 손님. 혹시 금액을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4,300만 원이에요. 4,300만 원. 로비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 한 명이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저 나이에 저렇게 입고 여길 온다는 게 말이 돼. 다른 손님도 고개를 저었죠. 요즘 어르신들 착각하시는 분들 많잖아. TV에서 리조트 나오면 다 올 수 있는 줄 아시나 봐. 경화는 그 말들을 들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 결제 가능하다고 하셨죠? 소희는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냉정한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지배인님을 모셔올게요. 이런 경우는 승인이 필요해서요. 그녀는 황급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0대 초반의 남성과 함께 나왔어요. 지배인 강수진이었죠. 강수진은 경화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고객님, 저희 리조트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파티룸은 기존 회원분들의 추천이 있어야 신규 가입이 가능해요. 경화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홈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요. 강수진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내부 규정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머님, 여기는 복장 규정도 있어요. 최소한의 드레스 코드는 지켜주셔야 하고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이쪽을 촬영하는 것 같았죠. 경화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제 복장이 문제가 되나요? 강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다른 고객분들을 위해서라도 이해해 주시겠어요? 소희가 덧붙였죠. 근처에 괜찮은 찜질방도 있고 동네 식당도 많아요. 거기서 축하 파티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경화는 그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어요.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낡은 점퍼를 스쳤죠. 강수진과 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휴, 요즘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 경화는 주차장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죠.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사실이죠? 하람 온천 리조트, 긴급 현장 점검을 시작하세요. 30분 내로.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이 사라지고 단단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확인 후 넘어갈까요? 검은색 SUV 2대가 하람 온천 리조트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어요. 앞장선 남성은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그의 이름표에는 하람그룹 시설본부장 이재훈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뒤를 따르는 여성은 40대 중반, 감사팀장 박민정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본부장님, 감사팀장님, 어떻게 이 시간에? 프런트 데스크에 있던 지배인 강수진이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이재훈은 차갑게 말했어요. 긴급 현장 점검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CCTV 영상 전부, 그리고 고객 응대 관련 모든 기록을 회의실로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이요. 예. 하지만 갑자기 무슨?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30분 안에 준비하세요. 박민정이 태블릿을 꺼내 들었어요. 특히 오늘 저녁 6시 이후 로비 영상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강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6시.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려 직원들을 둘러보았어요. 소희가 로비 한쪽 구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죠. 회의실로 들어간 이재훈과 박민정은 준비된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할머니가 로비에 들어서는 장면. 소희가 그녀를 가로막는 장면. 그리고 지배인 강수진이 나와서 할머니에게 복장 규정을 들먹이며 내쫓는 장면까지. 박민정의 표정이 점점 차갑게 굳어졌어요. 이재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전 직원 비상 소집하세요. 지금 즉시. 이재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죠. 10분 후 리조트의 모든 직원들이 로비에 모였습니다. 프런트 직원, 객실 담당자, 레스토랑 직원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강수진과 소희는 앞쪽에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죠. 박민정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죠. 대형 스크린에 아까 그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영상이 끝나자 이재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람그룹 고객 응대 매뉴얼 첫 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재훈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고객은 복장, 나이, 직업과 무관하게 동등한 예의로 대한다. 외모로 고객을 판단하지 않는다. 바로 첫 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강수진 지배인. 예. 강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복장 규정이요? 드레스 코드요?
그게 언제부터 우리 리조트 규정이었습니까? 그건 고객들의 품격을 위해. 품격. 박민정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품격은 옷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배인님은 그것도 모르셨어요? 로비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체크인을 하던 고객들도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김소의 매니저. 소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찜질방을 추천하셨죠? 근처 식당을 추천하셨죠?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이재훈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한 여성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는 벗어져 있었어요. 그 대신 단정한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재킷을 입은 모습이었죠.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죽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경화였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경화는 조용히 케이스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금색 배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람그룹 회장 민경화. 강수진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소희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화는 배지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보증금보다 더 비싼 게 예의라는 걸 여러분은 오늘 잊으셨네요. 경화는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죠. 누구도 감히 그녀를 마주보지 못했어요. 경화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서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 보였죠. 30년 전 제가 이 리조트를 지을 때 했던 약속이 있어요. 경화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환영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소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수진도 주먹을 불끈 쥔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죠. 오늘 저는 그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직접 확인하러 왔어요. 손녀의 과학고 합격을 축하하고 싶어서 이곳에서 조용한 파티를 열고 싶었죠. 경화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비에서 쫓겨났어요. 제 복장이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고객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찜질방을 가라는 말까지 들었죠. 박민정이 태블릿을 들어올렸어요. 화면에는 오늘 저녁의 CCTV 영상이 일시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나가신 후 로비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아십니까? 박민정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착각하시는 분들 많잖아. TV에서 리조트 나오면 다 올 수 있는 줄 아시나 봐. 저 나이에 저렇게 입고 여길 온다는 게 말이 돼. 직원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몇몇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실망해서 왔습니다. 그녀가 강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배인님, 복장 규정이 언제부터 있었죠? 강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제가 임의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하셨어요? 강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프리미엄 고객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프리미엄 고객. 경화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돈을 많이 쓰는 사람만 프리미엄 고객인가요? 공손하게 예약을 문의한 사람은 프리미엄 고객이 아닌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화는 이번엔 소희를 바라보았어요. 김소의 매니저님.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죠. 당신은 왜 저에게 찜질방을 추천했나요? 소희는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단지 복장이 고객님들 중에서 복장으로 사람을 판단했군요. 경화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제가 만약 명품 가방을 들고 모피 코트를 입고 왔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소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이재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즉시 인사 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경화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녀는 다시 직원들을 둘러보았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이 어디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경화는 천천히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고객을 차별한 건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책임이에요.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들이었죠. 하지만 경화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해요. 이 일을 계기로 하람그룹 전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박민정이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어요.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개선안입니다. 경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스파구역 임시 휴장. 둘째, 전 직원 대면 교육 실시. 셋째, 복장 연령 직업 비차별 응대 조항을 하람그룹 전 계열사에 신설합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화가 강수진과 소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강수진 지배인은 보직 해임, 성과급 전액 환수. 김소의 매니저는 일주일 무급 정직 후 프런트 직원으로 재배치합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경화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고는 하지 않겠어요. 대신 여러분이 직접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경화는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 저는 다시 이곳을 방문할 거예요. 그때도 이런 옷을 입고 올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러요. 하람 온천 리조트는 조용했어요. 스파 구역에는 임시 휴장 마이너스 서비스 개선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마련된 교육장에는 모든 직원들이 모여 있었죠. 프런트, 객실, 식음료 시설관리팀까지. 총 60여 명이 의자에 앉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박민정이 앞에 서서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고객 응대의 기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지난주 경화가 로비에서 쫓겨나던 장면이었죠.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소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고객의 외모로 판단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박민정이 영상을 일시 정지했어요. 정확히 강수진이 복장 규정을 언급하는 장면이었죠. 존재하지도 않는 규정을 만들어낸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고객을 내쫓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강수진은 맨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보직 해임되어 이제 일반 직원 신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가득했죠. 박민정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는 새로운 응대 매뉴얼이 떠올랐습니다. 하람그룹 고객 평등 응대 원칙. 첫째, 모든 고객은 복장, 나이, 성별, 국적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대한다. 둘째, 외모나 차림새로 고객의 경제력을 추측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셋째, 모든 고객의 문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가능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희가 손을 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고객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민정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어려운 고객이요? 네. 예를 들어 실제로 결제 능력이 없으신 분이 고가의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그래도 정중하게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요. 박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당장 결제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우리 고객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분의 자녀가, 그분의 친구가 우리 고객이 될 수 있죠. 한 번의 무례함이 평생의 악평을 만듭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육이 끝난 후 소희는 프런트 데스크로 배치되었습니다.
매니저에서 일반 직원으로 강등된 거예요. 옆에서 함께 일하게 된 신입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소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제가 자초한 일이에요. 그날 저녁 소희는 혼자 로비에 남았어요.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였죠. 그녀는 일주일 전 경화가 섰던 자리에 서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로비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죠.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상처받았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상처 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소희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강수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업계 커뮤니티에는 벌써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람 온천 리조트 지배인, 회장 모르고 쫓아내다 보직 해임. 복장으로 고객 차별한 리조트, 전면 개편. 댓글들이 달려 있었죠. 당연한 결과다. 돈만 있으면 무례해도 되는 줄 아나. 요즘 서비스업이 다 이래. 손님을 손님으로 안 봐. 하람그룹 잘했다. 이런 걸 바로 잡아야지. 강수진은 핸드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30년 경력의 호텔리어. 그가 쌓아온 명성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건 그가 스스로 만든 결과였죠. 다음 날 아침 리조트 정문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복장은 자유, 존중은 의무 마이너스 하람 온천 리조트. 직원들은 그 현수막을 올려다보며 각자의 다짐을 했어요. 프런트 데스크에 배치된 소희는 첫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50대 부부였어요. 예전에 그녀였다면 무시했을지도 모를 차림새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람 온천 리조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공손했어요. 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온천 이용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화는 다시 낡은 회색 점퍼를 꺼내 입었어요. 옷장 한쪽에 정갈하게 걸려있던 그 점퍼였죠. 손녀 나린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또 그 옷 입고 가실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변했는지 확인해야 하잖니. 경화는 낡은 운동화 끈을 묶으며 미소 지었어요. 나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회장님이신 거 다들 알 텐데요. 이번엔 다르게 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야. 날 알아보고 친절한 건지, 진짜 마음이 바뀐 건지. 경화는 천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린이 재킷을 챙겨 따라 나섰죠. 저도 같이 가요. 할머니 혼자 보내기 불안해요. 그래, 같이 가자. 내가 주인공인 파티니까.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은 경화가 직접 했어요. 비서도 기사도 대동하지 않았죠. 2시간 후 하람 온천 리조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리조트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정문에는 복장은 자유, 존중은 의무라는 현수막이 선명하게 걸려 있었고 주차장에는 다양한 차들이 섞여 있었죠. 외제차만 있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경화는 천천히 로비로 걸어 들어갔어요. 나린이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로비는 손님들로 붐볐어요. 가족 단위 손님들, 젊은 연인들, 등산복 차림의 중년 부부들까지. 분위기가 훨씬 자유로워 보였죠. 프런트 데스크에는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고객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네, 물론입니다. 당일 예약도 가능하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소희의 목소리는 밝고 친절했어요. 억지로 꾸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경화는 조용히 데스크로 다가갔어요. 소희는 고객을 응대하느라 처음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죠. 다음 고객님, 어서 오세요.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화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회장님. 경화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어요. 조용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손님이에요. 김소혜 씨. 소희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하람 온천 리조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노천탕 파티룸 예약하고 싶어요. 손녀과학고 합격 축하 파티 때문에요. 경화가 나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소희는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키보드를 몇 번 잘못 눌렀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경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소희는 다시 심호흡을 하고 화면을 확인했어요. 파티룸. 이번 주말이 가능하시네요. 토요일 저녁 6시는 어떠세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예약할게요. 네. 프리미엄 회원 가입을 원하시면. 소희가 말을 꺼내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회원 가입 없이 일반 예약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당일 이용료만 내시면 돼요. 그게 더 경제적이실 수 있어서요. 경화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2주일 전에는 없던 옵션이었죠. 아, 그런 방법도 있나요? 네. 최근에 회장님. 아니, 본사에서 새로 만든 제도예요.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요. 소희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가족들 6명 정도 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파티룸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해요. 소희가 예약서를 출력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경화에게 건넸습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그리고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손녀분 과학고 합격. 정말 대단하세요. 나린이 수줍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경화는 서명을 하면서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약 확인증이에요. 당일 이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소희가 공손하게 서류를 건넸어요. 경화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김소혜 씨.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소희의 눈가에 촉촉이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경화와 나린이 로비를 나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님, 잠깐만요. 소희가 데스크 밖으로 나와 뛰어왔습니다. 이거 서비스로 드리는 웰컴 쿠폰이에요. 리조트 내 레스토랑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녀가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경화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화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당신은 이미 변했어요. 소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화와 나린은 리조트를 나섰어요. 차에 오르면서 나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약할 거예요? 당연하지. 내 합격 파티를 제대로 해야지. 경화는 미소를 지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하람 온천 리조트는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어요. 경화는 이번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도착했습니다. 나린도 예쁜 하늘색 원피스를 입었죠. 뒤따라 나린의 부모님, 그리고 친척 2분이 함께였어요. 총 6명의 가족이 리조트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곳곳에 직원들이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소희가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민경화 고객님. 예약 확인되었습니다. 파티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나린의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어머님, 여기 정말 예쁘네요. 그치? 할머니가 특별히 예약하셨어. 나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일행은 소희의 안내를 따라 복도를 걸어갔어요.
복도 양옆으로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노천탕 파티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모두가 탄성을 질렀어요. 와! 파티룸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노천탕 주위로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중앙에는 축 과학고 합격 마이너스 날인이라고 적힌 케이크가 있었죠. 케이크는 특별했습니다. 과학 실험 도구 모양으로 만들어진 슈가 크래프트가 장식되어 있었어요. 비커, 플라스크, DNA 나선 모형까지. 나린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 이거 어떡해? 내가 특별히 주문했지. 내가 과학을 좋아하잖니. 경화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객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강수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배인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서빙 담당으로 배치되었어요. 경화는 그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강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금이 더 중요하죠. 경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강수진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나리는 여전히 신기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죠.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회, 따뜻한 전골, 정갈한 나물들. 모든 것이 정성스러웠어요. 소희와 다른 직원들이 조용히 서빙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웠고 미소는 진심이었죠. 나린의 아버지가 경화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여기 정말 좋네요. 어떻게 이런 곳을 찾으셨어요? 경화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천탕에서 올라오는 김이 저녁 하늘로 피어올랐어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 촛불을 켤 시간이 되었어요. 직원들이 조명을 낮췄습니다. 16개의 촛불이 케이크 위에서 반짝였어요. 나리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소원을 빌었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나린이 촛불을 끄자 직원들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소희가 케이크를 자르기 위해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린 양. 멋진 과학자가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린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케이크가 모두에게 나눠졌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경화는 가족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순간이었어요.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파티가 끝나갈 무렵 경화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노천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따뜻한 온천수에서 올라오는 김이 별빛과 섞였죠. 소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경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소혜 씨,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소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계속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날의 제가 아니라 지금의 제 모습으로요. 경화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계속하세요. 당신은 이미 좋은 직원이 되었으니까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별을 바라보았어요. 안쪽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린이 무언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경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변화는 가능하다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그날 밤 하람 온천 리조트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온천의 온기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온기였죠. 파티가 끝나고 가족들이 떠날 준비를 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로비에 나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방문해 주세요. 직원들의 인사는 진심이었어요. 경화는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달라졌어요. 진짜로요. 한 달 후 재개장의 날. 한 달이 흘렀어요.
하람 온천 리조트 정문에는 재개장이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죠. 복장은 자유, 존중은 의무 마이너스 모든 고객이 귀빈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오늘은 정식 재개장 첫날이었습니다. 소희는 프런트 데스크 앞에 서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새로 만들어진 응대 매뉴얼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옆에서 신입 직원 이지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배님, 떨려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소희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그냥 매뉴얼 첫 줄만 기억하세요. 모든 고객은 동등하다. 네, 알겠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10시, 첫 고객이 도착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부부였어요. 할아버지는 낡은 등산복을 입었고 할머니는 소박한 한복 차림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직원들이 외면했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소희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하람 온천 리조트입니다. 노부부는 조금 주눅든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우리 같은 사람도 들어가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새로 문을 열었다길래. 괜찮습니다. 당일 이용도 가능하세요. 온천 입욕하시는 거면 1인당 3만 원이에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밖에 안 해요. 여기 비쌀 줄 알았는데. 소희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원하시면 추가 비용이 있지만 기본 온천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가격을 조정했어요. 그거 참 좋네요.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럼 안내해 드릴게요. 지연 씨, 부탁해요. 지연이 공손하게 노부부를 안내했습니다. 소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후가 되자 고객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가족 단위, 젊은 연인들, 혼자 온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강수진은 이제 식음료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에게 메뉴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음식 괜찮아요? 가격이 착한데 맛도 괜찮을까요? 강수진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직접 맛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는 가격보다 품질에 더 신경 쓰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것저것 시켜볼게요. 네, 좋은 선택이십니다. 강수진이 주문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짜 서비스구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구나. 저녁이 되자 로비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재개장 소식을 듣고 찾아온 고객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한 달 전 로비에서 경화를 비웃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이 프런트로 다가왔어요. 예약했는데요. 프리미엄 스위트룸이요. 소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그 여성은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분위기 많이 바뀌었네요. 전에 왔을 때랑 다른데. 네,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소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성이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 맞다. 한 달 전에 왔을 때 어떤 할머니가 쫓겨나는 거 봤는데 그것 때문인가? 소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그 일을 계기로 저희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래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깨달음 같은 게 스쳐 지나갔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경화가 조용히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코트에 단정한 바지를 입었어요. 그녀는 직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고객처럼 들어왔죠.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살폈어요. 직원들의 표정, 고객들의 얼굴, 공간의 분위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소희가 피곤한 표정의 젊은 여성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죄송한데요. 예약 안 했는데 오늘 방 있을까요? 너무 급하게 와서. 물론입니다.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친절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스탠다드 룸 하나 남았네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젊은 여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경화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소파에 앉아 로비를 관찰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소희가 교대 시간이 되어 프런트를 떠나려는데 경화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소희가 놀라서 다가왔어요. 경화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쉿. 조용히.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네. 소희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김소혜 씨, 수고 많았어요. 오늘.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피곤하죠? 네,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소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경화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퇴근하고 푹 쉬어요. 내일도 바쁠 테니까.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소희는 깊이 인사하고 직원 통로로 사라졌어요. 경화는 다시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고객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체크인을 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지쳐 보였지만 웃고 있었어요. 이재훈이 어디선가 나타나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오셨군요. 어떤가요, 본부장님?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직원들이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경화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진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매뉴얼이 아니라요.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로비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하람 온천 리조트 주변으로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봄바람에 날리며 리조트를 감싸고 있었죠. 경화는 손녀 나린과 함께 다시 리조트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하람그룹 우수 직원 시상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직원들이 단상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경화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지난 6개월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변화를 이끌어낸 직원들을 시상하려고 해요. 이분들은 단순히 일을 잘한 게 아니라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경화는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첫 번째 우수 직원 김소혜 씨.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어요. 김소혜 씨는 6개월 전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경화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김소혜 씨는 우리 리조트에서 가장 친절한 직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멘토가 되었죠.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경화가 그녀에게 상패를 건넸어요. 상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상 마이너스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만든 김소희에게.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패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 우수 직원 강수진 씨. 강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그는 여전히 일반 직원 신분이었습니다. 강수진 씨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력이 오히려 독이 되어 고객을 차별했죠.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는 우리 식음료 부서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원이에요. 경화가 그에게 상패를 건넸습니다. 겸손한 제출 발상 마이너스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을 선택한 강수진에게. 강수진은 상패를 받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회장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경화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강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경화는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직원들이 집중했어요. 무료 온천데이입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지역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을 무료로 초대할 거예요. 박민정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프로그램 계획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경화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세요. 복장은 자유, 존중은 의무라는 것을요.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경화는 나린과 함께 노천탕으로 걸어갔어요.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벚꽃잎이 온천수 위로 떨어졌죠. 할머니, 여기 정말 많이 변했어요. 나린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래. 사람들이 변하니까 공간도 변하더구나. 경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과학에서는 온도를 숫자로 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온도는 어떻게 재요? 나린의 질문에 경화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람의 온도는 마음으로 재는 거야. 숫자가 아니라 느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그런 것들이 사람의 온도를 만들지. 나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과학자가 될래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온도까지 이해하는 과학자요. 그럼 넌 정말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야. 경화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온천에서 올라오는 김이 봄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리조트 전면 스크린이 켜졌어요. 화면에는 새로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하람 온천 리조트 마이너스 모든 고객이 귀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문장이 추가되었어요. 복장은 자유, 존중은 의무. 로비에서는 소희가 새로운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하람 온천 리조트입니다. 소희의 미소는 진심이었어요.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런 옷 입고 와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복장은 전혀 상관없어요. 편하게 이용하세요. 소희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남성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온천 이용하시는 거죠? 안내해 드릴게요. 소희가 그를 안내하는 동안 경화는 로비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재훈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만족하시나요? 네. 이제야 제가 꿈꾸던 곳이 된 것 같아요. 경화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일부러 숨기고 가신 거죠? 경화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진짜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거든요. 회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들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군요. 이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는 거짓에서 시작될 수 없어요. 진실을 마주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되죠. 경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리조트 곳곳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화는 마지막으로 로비를 천천히 걸었어요. 벽에 걸린 교육 영상 모니터를 지나쳤습니다. 모니터에는 교육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리조트에 들어서는 한 여성의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 문구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날 우리가 모셨던 분이 회장이셨습니다. 경화는 미소를 지으며 리조트를 나섰어요. 주차장에서 나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요? 응, 가자. 두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자 따뜻한 히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 거예요? 물론이지. 이제 이곳은 정말 우리가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됐으니까.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미러에 비친 리조트는 따뜻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화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보증금보다 더 비싼 건 예의예요. 그리고 예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고요. 차는 벚꽃 터널을 지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람 온천 리조트에는 여전히 불이 밝게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오늘도 모든 고객이 귀빈으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